금요일 날 방학은 했어요. 방학하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입병도 다 나고 아직 계속 잠이 오는 그런 증상. 제가 조금 전에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보통 제 나이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갱년기 증상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증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춥다거나 덥다거나 이런 증세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이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마 생활 패턴에서 수면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병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은 좀 받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짐을 대충 쌌는데 또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반찬 좀 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좀 사 먹어라 반찬 가게 가서. 그렇게 했더니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는 너무 달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달고 좀 조미료 맛도 강하고 이래서 한두 번은 먹겠는데 지속적으로는 못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캐리어를 대충 싸놓고 반찬을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속 짐을 다 빼고 이 속에다가 반찬 종류를 가져가려고 지금 정리하면서 제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대충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목요일이었죠. 제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솔직히 기대도 되면서 솔직히 불안하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기대는 하면 안 되나 봐요. 확실히 저항성 뚫기도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실적 발표가 진짜 좋게 나오면 솔직히 나쁘지도 않았죠. 근데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 이유, 진짜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은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릴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거의 101불대에서 299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00%는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299불에 제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관여를 안 하시겠다 해놓고는 자기 딴에는 이제 300달러를 넘어갈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이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다 듣는 거예요. 제가 보지 마라 얘기를 해도 설사 본다 하더라도 보는 건 좋다. 근데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관여를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들 그 유튜브에서 너무 좋게 얘기를 과대 표장으로 해놓고 팔지 말아라 이래 놓으니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래 50%를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테슬라만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50%를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저항선까지가 거의 314달러로 기억을 하는데 그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 저항선 뚫기가 너무 항상 저항선을 뚫기 힘들잖아요. 항상 이 주식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반을 팔았어요.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였거든요. 어쨌든 제가 일단은 반은 팔았고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주가의 그 반응이 흐름이 좋다면은 비싸게 사더라도 300달러에서 사더라도 일단은 반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근데 보통 테슬라 주주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 오래 가져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취향이다 보다 주식을 몇 년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그 수법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으로 가져가는 거는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이게 그동안은 그냥 제 표현으로는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사 모았어요. 작년에 2022년도에 1년 내내 내려왔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 모았어요. 물론 그 사 모은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온 이 수준에서 마냥 끌고 가기에는 지금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 현재 조정이 아니라 아마 200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한번 받았더라면 지금 현 상황은 이렇게 심하게는 내려오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정을 단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도 조정 한 번 안 받고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서 정고점을 탈환을 했지만, 뚫고 올라갔지만, 모든 주식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그 중간에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부딪힐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을 팔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2030년까지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 모았어요. 계속 사 모았는데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아무리 당장 내가 이 돈이 필요가 없고 쓸 데가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요, 하루는 10%, 1%, 막 7%, 5% 이래 떨어지면 이게 세 번만 떨어져도 기본이 20%, 30%예요. 그러면 올인을 한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무리 수익이 플러스라 해도 그 수익에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그냥 조금 높이 사더라도 계속 조정받을 때 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조금 팔고, 또 조정받을 때 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팔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단타를 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스윙을 하든 스캘핑을 하든 본인한테 맞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제 방식대로 그냥 반을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반응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요일 하루만 거의 10% 가까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1. 몇 프로인가 2%인가 내렸어요. 저는 그냥 잤어요. 그 내릴 적에 제가 다시 또 30%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만 가지고 있는데 이 20%도 지금 좀 상당히 수익을 많이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20%는 어차피 그냥 가지고 갈 거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저는 또 이번에 조정이 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조정을 오면 제가 매도를 한 현금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방학날 또 월급을 받았고 남편 월급도 받았고 다 넣었어요. 현금을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조정할 때는 무조건 현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쓸 게 없더라도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남들처럼 2번, 3번, 5번 내려올 때마다 쭉쭉 이거는 이제는 피곤해서 못 하겠고요. 왜냐면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피로가 오는 거예요. 이 잠깐 사는 게 뭐가 어렵냐 이래도 그걸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못 살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제가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냥 차트를 보고 매수를 1차는 거의 안 해요. 2차, 3차에서 많이 하는데 3차는 놓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의 2차에서 많이 하거든요. 2차에서 거의 그냥 다 몰아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유자금 더 내려온다 이러면 여유자금을 또 투입을 해요. 그리고 그냥 몽땅 다 쓸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저는 크게 마이너스가 나봤다거나 손해를 봤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무지성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저는 이미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제가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투자는 제가 과감하게 하지만 무턱대고 과감하게 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하나 사도 보통 사람들은 예쁘다, 필요하다, 좋다 이러면 그냥 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저는 한 달을 생각해요. 어떤 거는 1년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신중해요, 성격이.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이 주식 좋대, 이거 얼마래, 이런 거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튜버들의 그 주식 트레이너 유튜버들 거의 안 봐요. 제가 보는 유튜버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영어가 완벽하게 안 되고 그냥 조금 되죠. 완벽하게 안 되니까 이 테슬라에 관련된 이 뉴스, 우리나라 뉴스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정확한 전달이 거의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의 현지에서 나온 뉴스를 보려니까 다리 저려. 현지에서 나온 뉴스를 보려니까 제가 영어가 완벽하게 안 되니까 그 뉴스를 테슬라에 관련된 그 뉴스 그런 거를 통역해주는 그런 거는 제가 보는데, 유튜버님들의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무조건 패스,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저한테는 거의 안 떠요. 거의 안 뜨다 보니까 떠봤자 부동산, 관광지 이런 것밖에 안 뜨거든요. 그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안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패턴에 맞는 그거를 잘 맞춰가 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귀를 열지 마세요. 우리 남편처럼 저러면요, 운 좋아서 한두 번은 돈을 딸 수는 있지만 그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투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거의 제 판단하에 제가 그냥 알아서 해요. 제가 판단해서 제가 이래 한 거는 돈을 잃어도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죠.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차라리 제 자신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요. 아들이 4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엄마 여기를 우리 엄마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생각외로 괜찮네요. 엄마 다음에 제가 모시고 올게요. 한번 같이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알았어 잘 놀다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엄마 여행 가요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가기는 싫고 이미 모든 예약은 다 해놨다 그러고 비행기 티켓도 4월 달에 다 끌어놨다는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환불해라, 그 환불이라고 다 해주겠어요? 오히려 위약금이나 안 물면 다행이지. 해외여행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호텔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일본을 가보니까
그 목조주택이고 이래서 곰팡이 냄새가 좀 나니까 엄마 성격에는 안 맞으니까 새로 지은 호텔로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는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약 타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여러분 그렇게 됐고요. 저는 여행 가는 시간 동안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나올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행 중간중간 가면서 확인을 할 거고 이미 그리고 제가 이미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그거를 확인을 안 해도 돼요. 저는 항상 예약을 해놔요. 예약을 해놨는데 뭐 사주면 다행이고 안 사주면 말고 그냥 그 시기에 이번에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이 조급함, 성급함 금물이에요. 여기에서 돈 다 잃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주부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성급함과 조급함은 1차적으로 버리세요. 주식을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급함, 조급함 싹 버리세요. 그게 만약에 아직까지 내 성격상 되기 힘들다 이러면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투입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그래도 그런 거를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성급함하고 조급함이 주식이 수익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또 안 사게 되잖아요. 급하게 안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익의 거의 반 이상을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성급함, 내가 성급한 성격이 있고 조급함이 있다 이러면 한번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도대체 반찬을 뭐 해가냐, 아이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랑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날씨가 이래서 아이스박스에 가져가면 좋겠지만 제가 아이스박스도 없고 그런다고 뭐 어디 가서 부여오기도 나가기도 귀찮고요. 반찬을 요거는 잘 안 보이죠? 제가 잘 보이게끔 다시 해드릴게요. 요즘 물가가 비싸다 해서 비싼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비쌀 줄 몰랐어요. 또 아들이 우엉을 좋아하거든요. 우엉 연근을 좋아해요. 근데 저하고 남편은 또 싫어해요. 근데 우엉 요게 그냥 채 썰은 거 샀거든요. 요게 10,000원어치예요. 와 대박 비싸죠? 그래서 어쩌게 제가 요것도 10,000원어치예요. 연근. 요렇게 했고 우엉, 연근 졸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고추장. 그다음에 멸치, 잔멸치 이렇게 볶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요리를 제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에 다 재서 돼지고기 이렇게 고추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가져가려고 해요. 냉장고가 원룸이다 보니까 냉장고가 쪼만해요. 한 20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200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다 주고 싶어도 이게 해다 주를 못해요. 이렇게 요거 가져가고. 그래서 아들이랑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